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프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최근에 무한도전 리턴즈 나온 거 보셨어요? 리턴즈가 나왔어요? 네. 저희의 초중고등학교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무한도전이 추억의 예능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억의 예능 무한도전이 다시 돌아오길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한도전 멤버들의 부동산 투자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한번 시작하시죠. 보시죠. 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좋아! 무한도전의 대표 돌플러스 아이 노홍철님의 신사동 건물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 건물명 보이세요? 꿈과 모험의 홍철동산. 와, 역시 노홍철님답습니다. 본인의 건물을 놀이동산처럼 표현한 걸 보면 개성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쯤에 본인 건물 5층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거든요. 하고 싶은 건 정말 하는 노홍철님의 좀 추진력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가게명 보셨어요? 가게명 보니까 대박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 커서 모델로 했는데 뭐가 돼? 노홍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신사동의 포토스팟은 이제 세로스케일 템버린지의 그 제니 분이시잖아요. 네. 신사동의 포토스팟의 원조는 노홍철님이었어요, 원래는요. 네, 2018년도 122억 평당 7,800만 원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노홍철 이꼬르 신사동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좀 신사동하면 좀 세련되고 네. 정리된 느낌인데 노홍철님의 소위 말하는 개성과는 맞아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홍철님의 좀 이미지로만 본다면은 성수동이나 한남동 느낌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근데 왜 신사동을 투자를 했을까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노홍철님은 신구초, 신사중, 현대고를 졸업한 압구정 토박이 엘리트였어요. 네, 그만큼 압구정의 미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터라 과감하게 100억대 규모의 빌딩 투자에 베팅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현재 가치만 해도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시세로 보여지거든요. 매매 금액으로 좀 환산했을 땐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 시세로 보여져요. 노홍철님의 성향상 즐기시면서 사는 게 모토인 만큼 홍철동산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 MC 하면 누구죠? 신동엽, 땡. 강호동, 무한도전 멤버인 국민 MC 유재석님의 건물 투자 사례입니다. 아 유명했죠. 뉴스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럼요. 유재석님은 대한민국 최고 MC 탑3에 매번 거론될 정도로 탑 MC입니다. 그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만 해도 상당할 텐데 들리는 말로는 몇 조를 벌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뉴스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전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 대대적인 뉴스가 속보가 막 나오죠. 2023년 12월 강남구 논현동 위치한 77-5번지, 77-10번지 두 필지를 개인 명의로 각각 116억, 82억에 총 198억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합니다. 200억을 현금으로요? 네, 클래스. 두 필지 평당 매입 시세를 보니까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당시에는 조금 비싸게 매입을 하셨는데 최근에 매매된 시세를 보면은 잘 매입이 하셨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근생으로 신축 중이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 약 500평 정도 규모로 신축 중이라고 해요. 평소 후배 개그맨들의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아끼는 유재석님이다 보니까 신축한 건물에다가 후배 양성 목적으로 건물을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장인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학동역 7번에서 한 250m 도보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퇴근하기도 용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셨어요? 유재석님도 그 건물 주변에 아파트 매입하신 거? 최근에 브라이튼 매입하셔서 주근접의 대표. 네, 사옥과 집이 집이. 가까운 그런 투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이제 무한도전의 수장이셨죠? 무한도전의 수장 김태호 감독님의 청담동 매입사례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90의 5번지 건물을 매입하셨고 매매 금액이 300억이에요. 와, 진짜 큰 건물을 사셨네요. 그 경쟁사인 에그이즈 커밍 나영석 PD님이 논현동에 사옥을 매입하시고 김태호 PD님도 사옥 매입에 좀 꾸준한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현동은 경쟁 업체가 있다 보니 청담동으로 이제 털을 잡아서 이제 본인만의 타운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 연립주택이었어요. 연립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각 호수마다 집 주인분이 다 다른 거죠. 총 6세대가 있었는데요. 각각 50억씩 동일하게 50억씩을 주고 매입을 해서 총 매매 금액이 총 300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립주택이라고 하면은 지하층은 똑같은 금액을 못 받잖아요. 같은 호실이라 그래도 각각 층마다 지분율도 좀 다르고요. 뭐 아시다시피 고층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50억씩 다 동일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럼 위에 층은 조금 아쉬웠던 사례고 지하층은 좋았던 사례. 게이득. 이었던 예. 이었던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단순 평당 금액만 해도 한 1억 2천 수준이었는데요. 인근 사례 대비 현저하게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세대수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협의를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싸게 잘 매입하셨어요. 원칙적으로는 고가주택이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출이 나왔을까요? 인허가에 대한 서류를 좀 명확하게 넣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할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멸실하고 신축할 거다라는 서류를 은행권에 제출을 하고 대출을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매입자분이 김태호 PD시니까 뭐 신뢰가 있겠죠. 땡큐죠. 그 입지도 보면은 청담동 패션거리 정중앙에 위치해서 좀 프라이빗하고 좀 하이엔드 업체가 들어오기 적합했던 입지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 마동성님의 빅펀치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마동성님과도 이웃사촌이 될 김태호님입니다. 본필지는 지하 2층부터 5층 규모의 약 86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신축된다면은 이제 도로 상황도 개선되고 인근 환경도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질지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태호 PD님의 멋진 사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호통의 대명사? 네, 호통의 대명사 박명수님 와이프인 한수민 원장님이 매입한 건물인데요. 사실은 뭐 무한도전 멤버는 아닙니다. 그래도 박명수님 하면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부분 한 몸입니다. 네. 서교동 343-10번지에 있던 건물이고요. 홍익대학교 정문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홍대 유동인구가 해당 건물까지 도달하진 않지만 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건물이에요. 예전에 본 건물에도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은 그 스타벅스가 나간다고 해서 매도인이 시장에다가 내놓은 건물입니다. 통임차로 있던 건물이 한 번에 나가버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감이 네. 좀 있을 수 있죠. 네. 한수민 님도 원래 건물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있던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래도 스타벅스와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있네요. 네.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입지가 좋은 곳을 분석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나가는 자리가 그래도 좋구나 하고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투자는 조금 잘못한 게 아니신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뭐예요? 최근 트렌드가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이거는 2001년 7월 개인 명의로 처음 매입을 하셨고요. 대지가 119평, 139억, 평당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천 정도면 조금 높지 않았을까요? 홍대 상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면 또 1억 초중반에도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해당 라인으로는 너무 안 좋아요. 8천, 9천에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밑으로도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면적이 약 370평이다 보니까 건물 신축 비용만 해도 40억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세금까지 한다 그러면은 매입 원가는 한 190억 정도 될 거고요. 190억이 홍대 대로변 앞에 있는 건물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당분간 매도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뭐 대부분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매각을 하셔서 차익을 많이 보셨는데 요 건물에 다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는 카페로도 운영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 또 연예인도 많이 매입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같은 라인에 또 무한도전 멤버인 양세형님이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네네. 양세형님 또 무한도전 멤버셨죠? 이것도 가볍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2023년 7월에 109억 평당 8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한수빈님이 1억 한 1천만 원 초반에 매입하셨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평당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지는 약 135평이고요. 홍대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는 똑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993년도 준공 건물인데 지하 1층부터 6층짜리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네. 현재 현재 임차인은 패스트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 전체를 다 패스트5가 쓰는 게 아니라 좀 일부 층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2층에서 5층까지 패스트5가 쓰고 있고요. 1층은 현재 뭐 카페에 관련해서 임차를 조율 중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단점이 패스트5는 아시다시피 임대료 매장입니다. 매출 대비 임대료 매장인 거네요. 네, 대부분 패스트5를 입점시킬 때는 건물주분들이 리모델링을 해주거나 공사비를 지원해주고요. 일정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건물주분이 받아가다 보니까 최근같이 경기가 안 좋은 데는 많은 임대료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네. 공실률이 낮은 홍대지만 앞으로는 투자성은 분명한 곳에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엔 적합한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 무한도전 멤버들의 부동산 투자를 알아봤는데요. 요즘 무한도전 리턴즈가 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 주말 저녁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건물 투자도 성공하시는 무한도전 멤버들로 돌아오시는 걸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상 무한도전 멤버들의 부동산 투자 사례를 살펴본 브라더였습니다. 가는 안녕. 안녕. 가는 거 해줘야지.